송유관을 노린 기름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석유공사 출신 직원도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반복되는 기름절도,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 전문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충남 천안에서 기름 훔치려던 일당이 적발이 됐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 창고 건물을 빌려서 삽과 곡괭이를 활용해서 9명이 기름을 훔친 도유단 사건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먼저 그 창고를 빌린 다음에 냉동 저장 시설로 위장을 하고 간판은 이제 물류센터로 이렇게 걸어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4m로 땅굴을 이제 파고 들어간 다음에 이 길이 17m 가량의 하나의 그 탄광 같은 지하 통로를 만들어서 송유관에 이르게 하는 이런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송유관에 이르기 직전 9m를 앞두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첩보와 경찰 수사로 인해서 이 9명이 검거가 돼서 지금 6명이 지금 아마 구속 송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창고를 지금 빌린 상태에서 땅굴을 파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도구로 팠는지 또 얼마 동안 팠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나왔습니까? 네, 대략 한 4개월 정도 이 작업을 했다라고 지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지능적인 방법을 쓴 거죠. 왜냐하면 이 이른바 이 작업 또는 공사 상황에서 소음이 발생할 것을 생각을 해서 이 기계로 이렇게 굴착을 해서 뚫고 나가는 방법이 아니고 네. 삽과 이제 곡괭이를 이제 사용해서 이 전진을 한 것이고요. 또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사고를 아마 예상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그 유증기 등에 의해서 또 폭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에 심지어 그 환풍기까지 이 설치를 한 뭐 이런 작업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그 과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이 곡괭이가 아니고 심지어 그 손으로 파거나 호미로 팠던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또는 아예 그냥 모텔을 그냥 통째로 다 빌려갖고 왜냐하면 바로 밑에 이제 그 송유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정보를 파악을 해서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 건물을 이제 빌려서 위장을 했던 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네. 이 성공은 뭐 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그게 이제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아마 제보를 받아서 이 제보가 경찰에 전달이 됐고 경찰이 이 땅을 나름대로 스캔을 해서 이것은 상당히 그 수상하다라고 해서 네. 이 4개월 동안 이 작업에 있어서의 그 9명에 대한 그 도유단 왜냐하면 기름을 훔치는 그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1인이나 2인의 이런 그 개인 단독 범행으로 착수하고 성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정보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고 어디에 송유관이 있느냐, 송유관 시설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느냐 이런 그 정보가 분명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그 검거된 그 총책 역시 이와 같은 이제 기름 절도를 과거에도 했었고 이것 때문에 출소를 형을 복역을 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로 또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범들을 여기저기 이제 수소문을 그 해서 뭐 기술자도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장 관리하는 사람 또 심지어 이거를 나중에 결국은 이제 유통을 해야 되니까 그 유통책도 확보를 하고 네. 또 이번 사건의 그 특이점은 이 장소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주유소까지 미리 지금 뭐 임대를 해놓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건 착수 전에 아주 그 치밀한 계획적인 정황이 아주 역력한 거죠. 그래서 네. 역할 분담, 그 다음에 이것이 성공했을 때 그렇다 본다면 일단 주유소에서 판매를 하고 아마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또 다른 이른바 그 작물압이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싼 값으로 기름을 이렇게 배포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으로까지 지금 뭐 추정이 가능하지 않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자, 무려 9명이 지금 붙잡힌 상황인데 피해자 가운데 전직 공무원도 포함이 돼 있다고요? 네, 지금 전 석유공사 직원이 2명이나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 한 명은 이 석유공사에서 일정한 기술을 담당을 했던 사람을 알려져 있고 또 한 사람은 현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설치 기술자가 있어야 되고 또 굴착 사업자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도 있어야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일정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어야 이 사업과 이 범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역할을 상당히 안타깝게도 전직 석유공사 직원이 역할을 분담한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고요. 네. 그 과거의 그 유사한 사례에서는 저 석유공사 직원 아니고 예를 들면 그 대한 송유관 공사라고 하는 또 공사도 있는데요. 네. 그것도 역시 이제 그 전문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또 대한 송유관 공사 직원이 이와 같은 범죄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자, 이런 송유관 절도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범행 도중에 송유관이 폭발한 사례도 과거에 있었다고요? 네, 제 기억으로 2018년 이제 전북에서 발생한 이제 사건인데요. 이 네. 역시 이제 송유관을 뚫고 나가는 이제 이러한 일을 그 하다가 그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압력 그리고 잘못 건드렸기 때문에 이 무려 15m에서 30m 가량 이상의 불길이 그 야산에서 치솟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진화하는데도 무려 이제 4시간 이상 소비가 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기름 관련 또 에너지 관련 시설 관련에 있어서의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절도를 시도하다가 그야말로 그 지역에 있는 아주 그 광범위한 화재 발생이라든가 그 폭파까지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그 단순한 절도 범죄를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그 안녕과 그러한 질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파생적 범죄 가능성에 있어서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적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송유관을 노리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아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이죠. 네. 바꾸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 빈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즉, 뭐 석유 같은 것은 뭐 100% 다 수입을 하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지금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각 나라에서의 에너지 자원 경쟁에 있어서 이 석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아주 그 중요한 국가의 그 혈맥의 아주 중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네. 이 상태를 장악을 해서 싼 값으로 팔게 되고 더군다나 그 석유에 대한 수급이 상당히 요구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기름값이 또 올라가면 그걸 거꾸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판매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점이고 네. 그 설령 처벌을 받는다라고 해도 지금까지 결과에 의하면 뭐 한 1년, 2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익을 감가상각해 보면 훨씬 수지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이 하나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그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송유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에 매설돼 있거나 네. 조금 잘 안 보이는 곳에 뭐 도심이라고 하도 결국은 이제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에 상당히 그 용이하고 무엇인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왜냐하면 기술자가 분명히 송유관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만약에 감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이 정유 사업, 기름 사업을 그야말로 한 푼 뭐 거의 그 돈을 안 들이고 가성비 높은 그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송유관에 대한 이 도유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